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셨던 분들 운행 지연으로 조금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발을 붙잡고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21년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어온 분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이제 시위를 벌이셨는데요. 일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전장연이라고 줄여서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장연에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기획재정부가 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십시오. 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을 저희는 권리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은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권리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장애인의 이동권입니다. 이동할 권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물론 있으셨겠지만 출근길이다 보니까 좀 불편했다, 좀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현장에서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욕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혐오적인 발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지지했는데 지지를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저희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대통령 선거를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를 지지했지만은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더 이상 공감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하철 기습 시위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년 전에 21년이죠. 2001년도에 오이덕에서 장애인 떨어 죽고 지금까지 저희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는 이 정부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 의한 국가계획조차도 그냥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렸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전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뭐 관심을 가져서 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저희는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로를 그전에 2001년 전 지하철로도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네, 관심을 갖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시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전장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기한 겁니까? 3천만 100원을 이렇게 딱 계산해서 3천만 100원요? 뭐 그 지하철이 늦음으로 인해서 비용 산출을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할 것이다.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저희는 이동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슬픈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슬픈 사회 저희들에게는 이것은 또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이 사회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잘못된 기준을 바꿔야 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 오이도역 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시 네네. 이제 설을 앞두고 역기성한 장애인 노부부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너무 더디가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은 있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만 예를 든다면 2001년도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13%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90%가 이제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은 남아있는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또 떨어져 죽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2004년도까지 100%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도 100% 하겠다는 약속이 또 있었어요.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지켜지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장애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리프트를 타다가 죽는 사건 이외에 고장나서 떨어져서 다치고 거기에 리프트에 매달려서 119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도 만들었죠. 또 버스 타는 것 때문에 버스를 이렇게 예전에는 저상버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상버스 보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국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틀 전에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서울은 또 이제 좋아졌지만은 1시간, 2시간을 대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입장 바꾸고 나서 생각한다면 이 비장애인 같은 경우 그렇게 이동하라 그러면 이 사회가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50%지만은 지역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으로 이제 도입돼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약속했던 계획도 그냥 너무나 쉽게 이렇게 무시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요. 지금 오래 기다릴 경우에 한 2시간요? 저는 그 3시간까지도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늘려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았나요? 왜 못 늘리는 겁니까? 그 이용 대상자가 있는데 그 이용 대상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숫자로 이렇게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수를 늘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의 휠체어탄 장애인과 휠체어타지 않은 장애인들을 좀 분리해서 좀 세밀하게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귀성하시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시외버스는요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한 10년을 쌓았더니 8대 정도가 이렇게 도입돼가지고 작년에 좀 운행되다가 그나마 또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이외에 버스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혹시 대책 내놓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외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전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를 해서 도입되는 시기가 5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사실은 이렇게 먼 거리로 이동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은. 그렇죠.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특별교통수단이 경기도면 경기도 전역을 돌아야 되고 수도권을 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부분들 그렇게 시군구가 책임이기 때문에 좀 넓은 지역을 다니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12월 31일 날 교통약자 편의점진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할 수 있다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뭐 국비를 내는 것을 인정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막고 이러니까 이제 겨우 교통약자 편의점진법이 작년에 통과된 내용이 바로 할 수 있다로 이제 돼 있거든요. 이 또한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도 잘 예산을 부여하지 않는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그 예산을 내놓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좀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